고속도로 진출로 구간이라 혼잡합니다. 차들이 거의 움직임이 없이 서 있는데요. 뒤에서 달려온 트럭이 앞 차량을 밀고 지나갑니다. 트럭은 저 멀리서부터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왔는데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사고 원인은 저희가 졸았다라고 진술했었습니다. 오후 나른한 시간이고 점심 먹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더 아마 졸지 않았나 싶고, 잠깐의 졸음운전이 부른 결과는 13중 추돌이라는 큰 사고로 번졌습니다. 음주운전 무척 위험하죠. 절대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게 졸음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은 그래도 눈을 뜨고 앞을 바라보잖아요. 졸음운전 눈 감고 운전하니까 훨씬 더 위험하죠. 그런데 졸음운전 사고는 제법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고속도로 시속 110km가 제한 속도인 곳이 많은데요. 시속 110km라면은 1초에 약 31m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초 동안 깜빡 졸았으면 100m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졸음운전은 정말 위험한 건데요. 졸리운 운전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졸음쉼터라는 게 있습니다. 제작진이 졸음쉼터 몇 곳을 찾아가 봤는데요. 운전자들에게 졸음쉼터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물어봤습니다. 피곤할 때 하다가 졸리면 이제 장거리 가기 전에 잠깐 쉬었다 가죠. 갓길보다는 안전하고요. 한 5분 정도 쉬었다 가면 졸리는 것도 덜하고.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졸음쉼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졸음쉼터는 안전지대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뢰인은 장시간 운전으로 졸음이 와서 잠시 쉬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끽 소리와 함께 달려온 승합차가 의뢰인 바로 뒷차량을 부딪혔습니다. 운전자가 내려 기지개를 켜고 다시 차에 올라타는데 잠시 후 아이고! 승합차가 의뢰인 차를 부딪히고 지나가면서 앞차와 크게 사고가 납니다. 졸음쉼터에서 사고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는 우선 졸음쉼터가 안쪽으로 한참 들어가서 안전한 곳에 있으면 괜찮겠는데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들어가는 길 짧고 나가는 길 짧고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졸음쉼터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길 밀릴 때 이쪽으로 좀 비켜가려고 추월해 가려고 들어온 차들이 있긴 있는데 그런 차들이 조금 위험하긴 하죠. 졸던 사람이 들어와서 박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좀 출구 쪽으로 많이 되죠. 졸음쉼터는 진짜 졸릴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이 본도로가 막힌다 그쪽에서 빨리 지나가려고 그러다 보면 빠른 속도로 가다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졸음쉼터로 들어갔을 때 내려가고 기지개 펼 때요. 안전한 것 아니에요. 지나가는 차 조심해야 되고요. 들어오는 차 조심해야 됩니다. 또 본도로 지나가는 차들, 졸음쉼터에서 쉬고 나오는 차는 속도가 얼마 안 됩니다. 그 차들이 차로에 합류될 때 서로 조심해야 되겠죠. 들어갈 때 조심해야 되고, 지나가는 차들은 졸음쉼터가 눈에 보이면 속도를 줄여야 되겠구나, 저기서 어떤 차가 나올지 모르는구나, 서로 조심해야만 되겠습니다. 이런 명절 때마다 휴게소 교통 담당자들에게는 고민거리가 있답니다. 주차하는 과정에서 또 뒤에 차가 앞지르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부딪히는 사고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보행자들은 차가 오는 걸 안 보고 그냥 무작정 그냥 매장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이런 사고를 말하는 것 같죠? 운전자가 휴게소로 들어가서 주차할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달려오던 아이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다음 영상도 보겠습니다. 앞에 차 한 대가 멈춰 서 있어요. 그 차를 지나쳐 가려고 합니다. 속도는 느리지만 앞차를 지나치려는 순간 아이고, 아주머니가 나타나서 부딪히게 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는 곳이죠. 서로가 조심해야 됩니다. 어린애들 함부로 뛰게 하지 말아야 돼요. 항상 부모가 손잡고 같이 천천히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주변을 살피면서요. 고속도로 휴게소 제한속도 30km로 알고 계신데요. 30km 위험합니다. 그거 빠져나가는데 100m만 빠져나가면 되죠. 시속 10km. 사람이 걷는 속도 정도로 가는 것이 그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이번 설 명절 연휴에는요. 의뢰인의 아내가 눈길을 주행 중입니다. 살짝 내리막길에 들어서는데 속도가 빨라지더니 그대로 벽을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아기가 3명이나 타고 있었는데요. 아이고, 많이 놀랐겠습니다. 어디 다치진 않았는지요?
특별히 놀란 거 이외에는 뭐 내려서 확인하고 했는데 특별히 다친 거는 없었었어요. 카시트를 안 했다 그러면 아마 생각하기도 싫은데 그 아기들이 유아용 보호장구, 카시트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엄마는 안전벨트 맸으니까 턱 걸리지만 어린이들은 치명적으로 다치거나 자칫 잘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화재 판결을 보시겠습니다. A씨 부부는 생후 100일도 채 되지 않은 아기를 안고 자동차에 올랐습니다. 엄마는 조수석에서 아기를 안고 탔습니다. 신호 대기하다가 차량 진행 신호로 바뀌는 걸 보고 천천히 기차로 들어서고 있는데 그때 맞은편에서 신호 위반해서 좌회전에 들어오는 레미콘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 사고로 A씨 부부도 부상을 당했지만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품에 안겨있던 아기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레미콘의 보험사는 아기에게 유아용 보호장구를 왜 안 했느냐라는 이유로 피해자 측 과실을 30% 이상으로 얘기했습니다. A씨 부부는 아니 아기가 아직 100일도 안 됐는데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애를 어떻게 카시트에 앉히느냐, 그리고 아기를 떼어놓으려고 그러면 아기가 막 우는데 우는 애를 그냥 놔두란 얘기냐,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냐. 결국은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에서는 아기를 엄마가 안고 그것도 앞좌석에 탔던 거, 그것은 잘못이다. 안전벨트 매지 안에서 사망한 것과 똑같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때 과실 10%로 보거든요. 카시트에 앉히지 않은 점에 대해서 엄마 아빠에게 과실 10%를 인정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과실이 100대 0이냐 90대 10이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스러운 나의 아기가 세상을 떠납니다. 아기를 카시트에 앉혔더라면 사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카시트에 앉혔을 때와 카시트에 앉히지 않았을 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실험으로 보시겠습니다. 더미를 카시트에 앉혔더니 충돌 후에도 앞으로 튕겨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지 않고, 즉 카시트에 앉히지 않고 그냥 좌석에 앉혔더니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크게 부딪히는데요. 아기를 내가 꽉 안으면 괜찮아, 그게 제일 안전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아기가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아이를 안고 있던 어른의 체중이 실리면서 아이가 더 큰 충격을 받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 뒤에 아기들 모습 편안하죠? 네, 이렇게 카시트 장착만 하더라도 만일의 교통사고 시 아기들의 사망률을 71%나 줄일 수 있답니다. 고향 가시는 분들 또 갔다 오실 때 안전이 최고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꼭 카시트 준비하십시오.